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풀어드리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블룸에너지, 영어로는 블룸에너지 콜프이고 티커 심볼은 BE. 이 기업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BE. 요즘 정말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주가가 정말 심상치 않게 움직였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열광하는 건지, 그 배경과 또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지 저희가 여러 보고서나 기사들을 좀 조합해서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큰 그림을 보려는 시도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단순히 최근 실적이 잘 나왔다, 이걸 넘어서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공지능 AI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 그리고 또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 블룸에너지라는 기업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왜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 BE를 주목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블룸에너지 주가가 크게 움직인 그 직접적인 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발표된 3분기 실적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시장 예상을 아주 크게 뛰어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이 뭐랄까 시장에 정말 서프라이즈를 안겨줬죠.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서프라이즈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나요? 우선 분기 매출액을 보면요. 5억 1,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블룸에너지 역사상 가장 높은 분기 매출이에요. 사상 최대. 네, 사상 최대.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 같은 3분기랑 비교했을 때 무려 57.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57%요?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시장 분석가들이 예측했던 평균치가 한 4억 2,500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아, 예상치가 그 정도였는데? 네, 그 예상치를 훨씬 아주 큰 폭으로 넘어선 거죠. 정말 눈에 띄는 성장이었습니다. 작년 대비 거의 60% 가까이 성장했다는 건데 이게 그냥 전체 파이만 커진 건지 아니면 좀 더 들여다볼 만한 질적인 성장이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매출 구성을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 성장이 아주 건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장이요? 네, 블룸에너지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주력인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4.4%나 늘었고요. 제품 매출이 64%?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제품을 설치해주는 서비스 있잖아요. 그 설치 관련 매출은 무려 105.2%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설치 매출이 2배요.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일시적인 어떤 요인 때문이 아니라 블룸에너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시장에서 강력한 수요를 만나서 아주 질적으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품도 잘 팔리고 그걸 설치하려는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막 성장하는 기술 기업들 보면 외형은 커지는데 속은 좀 부실한 경우도 많잖아요. 소위 수익성 없는 성장. 블룸에너지는 이 부분은 좀 어땠나요? 이익도 좀 냈습니까? 네, 그 점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환호했던 것 같고요. 아, 수익성도 개선됐다. 맞습니다. 이번 3분기에 블룸에너지가 조정 주당 순이익, 우리가 보통 EPS라고 부르죠. 네. 그걸 15센트 기록했습니다. 15센트 흑자. 네, 흑자요. 원래 시장에서는 주당 한 9센트 정도 손실을 볼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아, 예상은 손실이었는데 흑자로 돌아선 거군요. 그렇죠.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흑자를 달성한 거죠. 이게 다가 아니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보면 78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작년 3분기에는 영업 손실이었거든요. 아, 작년엔 적자였는데. 네, 손실에서 흑자로 완전히 전환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런 고성장 기술주들한테 항상 따라붙는 의심의 눌초리가 있잖아요. 네. 매출만 늘고 돈은 못 버는 거 아니야? 하는. 네, 그렇죠. 언제 돈 벌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바로 그 우려를 이번 실적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준 거죠. 우리도 이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투자자들 심리를 아주 강하게 자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만 봐도 정말 대단한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이 실적 호조 뒤에 숨어있는 더 큰 그림이 있다. 특히 인공지능,
AI하고의 연결고리가 핵심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바로 그 AI와의 연결고리가 현재 블룸에너지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와의 연결고리. 네. 이번 3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았던 배경에는 사실 AI 혁명이 불러온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이라는 아주 거대한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데이터 센터. AI 때문에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는 그 얘기군요. 맞습니다. 요즘 챗 GPT 같은 AI 모델들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AI 모델을 개발하고 또 실제로 운영하려면 기존의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보다 평균적으로 한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전력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5배에서 10배요? 상상 이상인데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의 전력망 시스템에는 정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망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군요. 네. 일부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러니까 2030년쯤 되면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의 10% 이상을 데이터 센터가 차지할 수도 있다고 해요. 전 세계 전기의 10% 이상을 데이터 센터가 쓴다. 와,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그러니까 AI 기술은 막 발전하는데 그걸 뒷받침할 전기가 부족해지는 일종의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군요. 마치 도로는 좁은데 갑자기 슈퍼카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 비유가 아주 정확하십니다. 딱 그런 상황이죠. 전력 공급망의 병목 현상. 바로 이 지점에서 블룸에너지의 역할이 확 부각되는 겁니다. 블룸 에너지가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해 준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고체 산화할 연료 전지, 영어 약자로는 SOFC라고 하는데요. 또 분산형 발전이라는 개념입니다. 분산형 발전. 그게 뭔가요?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게 전기를 썼냐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거대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복잡한 송전망을 타고 우리 집이나 공장까지 끌어왔잖아요. 네, 그쵸. 중앙 집중식 발전. 맞습니다. 중앙 집중식이죠. 그런데 분산형 발전은 그 반대 개념입니다. 전기가 필요한 바로 그 장소에 예를 들면 AI 데이터 센터 부지 안에다가 직접 소규모 발전소처럼 연료 전지를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바로 쓰는 방식인 거죠. 아,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멀리 전기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서 직접 만들어서 쓴다. 바로 그겁니다. 이 SOFC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무엇보다 안정성과 독립성이에요. 안정성과 독립성. 네. 기존 전력망이 정전이 되던 불안정하던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내내 아주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24시간 무중단 전력 공급? 데이터 센터에는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단 1초의 정전도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AI 때문에 전력 수요는 폭증하는데 새로운 대규모 발전소를 짓거나 기존 전력망을 막 증설하려면 보통 몇 년씩 걸리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엄청나게 들고요. 네, 그쵸. 부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쉽지 않죠.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지금 당장 안정적인 전력이 대규모로 필요하단 말이죠. 블룸에너지의 SOFC 솔루션은 이런 시간적인 제약, 물리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서 즉각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겁니다. 일종의 패스트트랙 같은 거죠. 아, 전력망 증설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설치해서 쓸 수 있다. 이게 핵심이군요.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정말 구미가 당기는 해결책이겠는데요? 그렇죠. 시간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보면 오라클 같은 아주 큰 IT 기업이나 브룩필드 자산운용 같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퉈서 블룸에너지랑 손을 잡는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기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급한 불을 꺼줄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더 주목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기술 자체의 우수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절실한 문제, 그 고충점,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이죠. 고충점을 해결한다. 네. 오라클과의 협력도 물론 의미가 크지만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브룩필드와의 파트너십입니다. 브룩필드 자산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전문 운용사 중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난 규모죠. 이 브룩필드와 블룸에너지가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7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7조 원 규모의 파트너십?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블룸에너지가 이제 단순히 연료전지라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넘어서서 AI라는 이 거대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파트너로 그 위상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단순 공급사가 아니라 핵심 파트너로 격상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파트너십이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블룸에너지는 이미 그 전에도 에퀴닉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리츠 기업이나 또 퀀타 컴퓨팅 같은 글로벌 서버 제조사들과 협력하면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이미 4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공급해 왔어요. 아, 이미 실적이 있었군요. 400메가와트 이상. 네,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본 경험, 이른바 트랙 레코드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오라클이나 브룩필드 같은 거대 기업들이 믿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검증된 실적이 또 새로운 대규모 파트너십으로 이어지는 아주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검증된 기술력과 실적이 바탕이 되어서 더 큰 기회를 잡고 있다. 결국에는 어떤 기술 기업이든 그 근본적인 경쟁력은 핵심 기술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앞서 계속 말씀하신 블룸에너지의 SOFC 기술,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다른 경쟁 기술들, 예를 들면 다른 종류의 연료전지랑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특별히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블룸에너지의 SOFC 기술이 갖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그리고 경쟁 우위는 바로 발전 효율입니다. 발전 효율이요? 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연료전지 기술 중에서 발전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양의 연료를 넣었을 때 더 많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아, 효율이 높으면 같은 연료로 더 많은 전기를 뽑아낸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럼 전기요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운영 비용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SFC는 발전 효율이 높으니까 기존 전력망에서 전기를 사오거나 아니면 효율이 낮은 다른 발전 방식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직접적인 경제적 이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이게 중요하군요. 네, 경제성이 뒷받침되는 거죠. 그리고 이 SFC 기술의 장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존 최고 수준의 발전 효율, 이게 가장 크고요. 네, 첫째가 효율. 둘째는 연료 유연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연료 유연성이요? 그건 뭔가요? 지금은 주로 천연가스를 많이 쓰지만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나 하수 슬러지 같은 폐기물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도 연료로 쓸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 수소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바이오가스, 수소까지 다양한 연료를 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에너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래 적응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도 쓸모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친환경성입니다. 친환경성. 네, SFC는 발전 과정에서 연소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질소산화물 NOx나 황산화물 SOx 같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물 사용량도 아주 적고요. 요즘 ESG 경영이다 뭐다 해서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잖아요. 네, 그렇죠. 탄소 배출 줄여야 하고.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친환경성이라는 특징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도 높고 다양한 연료 쓸 수 있고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다. 장점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연료전지 기술이 SOFC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소차에 많이 쓰이는 PMFC,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른 기술들과 비교했을 때 특히 데이터 센터처럼 한 곳에 고정시켜 놓고 계속 전기를 만들어야 하는 이런 고정형 발전 시장에서 SOFC가 갖는 특별한 강점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PMFC, 그러니까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도 정말 훌륭한 기술이고 또 그 기술이 강점을 가지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랄까 기술마다 잘하는 역할이 좀 다른 셈인데요. 아, 역할 분담이 있다. 네, SOFC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온도,
보통 600도에서 1000도 사이의 고온에서 작동을 합니다. 꽤 높은 온도네요. 그렇죠. 이 고온 작동 특성 때문에 연력학적으로 발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또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아주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운전하는 데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아, 꾸준히 오래 돌리기에 좋다. 네. 그래서 1년 365일 24시간 단 한순간도 전기가 끊기면 안 되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야기하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병원의 수술실, 금융기관의 전산센터처럼 정말 미션 크리티컬한 안정적인 고정식 전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응용 분야에서는 PMFC나 다른 연료전지 기술에 비해서 SOFC가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중요한 고정형 발전에는 SOFC가 더 적합하다. 그렇죠. 반면에 PMFC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작동하고 또 껐다 켰다 하는 시동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출력을 빨리빨리 바꿔야 하는 수송용, 예를 들면 수소전기차 같은 분야에는 PMFC가 더 적합한 측면이 있는 거죠. 아, 자동차처럼 껐다 켰다 자주 하고 출력을 조절해야 하는 데는 PMFC가 낫고. 네. 그러니까 각 기술이 서로 다른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특화되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자체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업이 성장하려면 외부 환경,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을 잘 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블룸에너지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거시적인 환경 변화, 트렌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시대가 외면하면 소용이 없죠. 그런데 다행히도 현재 블룸에너지에게는 여러 가지 아주 강력한 거시적인 순풍, 영어로는 테일 윈드라고 하죠. 이 성장에 유리한 외부 환경 요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순풍이 불고 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역시 앞서 계속 강조했던 AI 혁명이 촉발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입니다. 이건 블룸에너지에게는 정말 전례 없는 엄청난 시장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거죠. 네, AI발 전력 수요. 이건 확실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또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 트렌드. 네, 블룸에너지 연료전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도 적고 오염물질도 거의 안 나오니까 이런 친환경 에너지 요구에 정확히 부합하는 기술인 거죠. 시대적 요구와 맞아떨어지네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을 보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의존해온 기존의 중앙 집중식 전력망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점점 낡고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아, 전력망 노후화 문제. 네. 게다가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태풍이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도 잦아지고 해서 이 기존 전력망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정전되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이런 상황은 특정 지역에 독립적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분산형 발전 시스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에너지에게는 또 다른 기회인 셈이죠. 전력망 불안정성이 오히려 분산형 발전에 대한 수요를 키운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각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입니다. 정책 지원, 예를 내면요?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 이 법안을 통해서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 같은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IRA 수혜. 네, 이런 정책들이 블룸에너지와 같은 청정기술 기업들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수혜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AI 혁명, 친환경 트렌드, 기존 전력망의 불안정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이렇게 네 가지 아주 강력한 바람이 동시에 불고 있는 겁니다. 네 가지 순풍. 네, 이게 단순히 블룸에너지의 단기적인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아주 단단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최근에 나타난 이 블룸에너지의 주가 급등 현상은 단순히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잠깐 반짝 오른 게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라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앞으로 막대하게 필요해질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기업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그 내재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블룸에너지의 사례가 지금 현재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네. 과거에는 저 멀리 있는 거대한 발전소 중심의 중앙 집중형, 그리고 주로 화석 연료에 기반한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더 친환경적이고 더 유연하고 그리고 전기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 가까이에서 생산하는 분산형 전원 시스템으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 중 하나라고 봅니다. 중앙 집중에서 분산형으로. 그렇죠. 특히 AI라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소프트웨어 혁신, 반도체 혁신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 모든 혁신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거든요. AI 혁명의 숨은 조력자네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룸에너지는 AI 시대의 숨겨진 수혜주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AI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력자, 영어로 이네이블러로서의 잠재력을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한 단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겨진 수혜주, 필수 조력자. 아주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우세하지만 우리가 또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항상 잠재적인 위험 요인, 리스크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블룸에너지의 앞날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어떤 도전 과제나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아 보여도 리스크 요인을 냉철하게 점검하는 것은 필수죠. 우선 가장 먼저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단기간에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소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네. 현재 주가 수준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혹시 좀 너무 높게 형성된 것은 아닌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겁니다. 네, 단기 급등했다는 부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하나는 경쟁 환경입니다. 에너지 시장은 전통적으로 아주 거대한 기업들이 오랫동안 경쟁해온 영역이잖아요. 예를 들면 캐터필러나 커민스 같은 회사들. 기존의 엔진이나 발전기 만드는 강자들이죠? 그렇죠. 이런 기존의 아주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에너지 및 산업용 장비 제조 기업들이 이 분산형 발전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저기 돈 되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거대 기업들의 시장 진입 가능성. 네. 만약 그런 기존 강자들과의 경쟁이 아주 심화된다면 블룸에너지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거나 혹은 지금과 같은 수익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이것도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이 SOFC 기술 자체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생산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도 꾸준히 이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일 거고요. 경쟁 심화, 기술 발전 및 비용 절감 압박 이런 것들이 있겠군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성장 잠재력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이 더 크다. 네. 특히 AI 데이터 센터라는 이 시장 자체가 이제 막 폭발적인 성장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 이건 뭐 거의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급성장하는 시장에서 블룸에너지가 이미 확보한 기술적인 리더십, 또 오라클이나 브룩필드 같은 아주 강력한 빅테크 및 금융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오늘 블룸에너지라는 한 기업을 통해서 AI 시대의 도래가 단순히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산업 전반에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기술적인 변화의 방향은 또 어떠한지 정말 폭넓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분기 실적 숫자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시적인 트렌드 속에서 기업의 진짜 가치를 입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IT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영역을 넘어서서 에너지 인프라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상급 지형까지도 아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네, 그렇죠. 에너지 지형을 바꾸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술적인 해결책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요. 블룸에너지의 SOFC도 그중 하나인 셈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이겁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고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에 훨씬 더 깊숙하게 통합된다면 과연 이 에너지 산업은 또 어떤, 우리가 지금은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AI가 더 발전하면 에너지 산업은 또 어떻게 변할까? 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이 블룸에너지의 SOFC 솔루션조차도 몇 년 후 미래에는 또 다른 훨씬 더 혁신적인 기술로 대체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처럼 기술 발전이 계속해서 가져올 미래의 에너지 풍경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들이 생겨날지 한번 좀 고민해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발전과 에너지의 미래, 정말 곱씹어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